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자, 매일 아침 주요 뉴스 3가지, 또 기자가 고른 뉴스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대통령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 간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도 예.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이 정도의 공감대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도 어제 들었는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우선 이제 내란 재판부 설치 자체는 이제 당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 그래서 생각은 같다. 추진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 특히 이제 위헌 소지가 있었던 몇 가지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당의 법안으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하면 속도 조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동까지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조항이 뭐예요? 이게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9명으로 구성되는데 판사회의, 그러니까 사법부 쪽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법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특히 이제 행정부에 속한 그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이 이제 논란을 부르고 있고 예. 또 이게 이제 현재 법안을 보면은 물론 이게 1심 재판부에 좀 재량권을 주기는 했습니다. 지금 1심 재판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이제 사건을 재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고 하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1심 재판부가 이규현 재판부인가요? 지기현 재판부가 있고 예. 몇몇 재판부가 조금 더 이제 한 3-4개 재판부가 구성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한덕수 총리나 이런 내란 관련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 전담 재판부가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그 추천위원회가 그 판사를 다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추천위원회가 9명 꾸려지는데 거기서 이제 판사 내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둘러싸서 논란 또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헌 소지로 거론되는 점들이 이게 정말로 이제 위헌일 것인가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어서 조금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관련된 비판을 보면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조금 너무 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 지연될 수가 있다. 이게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표현에 따르면 내란 세력의 되레 시간을 끌거나 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아마 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당의 속도 조절이나 이제 방향타 설정을 좀 다시 하게끔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과 소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당초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실 쪽에서 어쨌든 제동을 건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독단적으로 지금 그 법안들,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한 지금 구성대로는 아마 막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갈까요? 그 김남국 전이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 그리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훈시기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당사자죠. 어제 직접 해명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간담회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한 워딩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 김남국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 그러니까 인사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강 실장이 이제 예.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 사건 불거지고 나서 야당 중심으로 이거 특별감찰관이 계속 공석인데 이 자리를 빨리 채워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강 실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일단 워딩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추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절차를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불거진 해당 사건, 그 문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이 특별감찰관 민주당은 조금 미온적인 입장이긴 했습니다. 네,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예,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임명되지 않아서 이게 제도가 예. 만들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 201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안 돼서 윤석열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없었죠. 지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런 논란 있는 청탁은 하지 않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이 워낙 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정말 최소한의 조치라고 솔직히 보고요. 말하면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자리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이 그렇죠.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임명되느냐까지 디테일까지도 봐야 되는 거여서 일단 특별감찰관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임명할지 또 활동을 얼마나 보장할지 그리고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뢰 회복을 하려면 정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네. 그런 여론을 생각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그 내란 사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어제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한 4일 만에 이제 벌어진 그 기소인데 추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특검이 추 의원을 기소하면서 뭐라고 발표했나요? 이게 박지영 특검보가 이게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딩을 보면 국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게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 의원의 입장은요? 바로 입장문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 기소 의미 또 재판에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일단 기각 사유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워딩이라고 보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영장 판사가 마냥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맞긴 한데 또 기각한 것 그 자체로 이걸 또 마냥 무죄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월 3일 밤에 추 의원이 좀 소극적 행보를 보인 거나 윤석열과 이제 통화를 한 점 이게 석연치 않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제 강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이고 이게 또 추 의원의 재판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 그 당 자체의 존립과도 또 연결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전국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 우리 기자가 직접 고른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최근에 그 초코파이 재판에서 좀 언론에 이슈가 된 바 있잖아요.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가 근데 다행히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서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좀 비슷한 최근 재판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3,000원 정도의 이제 식료품을 훔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징역 1년의 네. 실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바로 구속되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징역 1년 13,000원으로 13,000원 정도의 식료품을 훔쳤다고 징역 1년이 선고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형법으로는 이제 너무 과한 처벌인데 아마 예. 이제 이분이 최근 3년 사이에 절도죄로 이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해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근데 이 재판이 좀 특이한 게 판사가 예. 1년 선고하면서도 좀 몇 가지 워딩을 남겼어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특가법 적용되지 않도록 검찰에게 이 공소장을 좀 변경해라라고 예. 했는데 이제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그 재판부가 한 말을 보면은 법관 재령으로 감경을 해도 복숭아 한 봉지 그리고 즉석밥 한 묶음을 훔쳤지만 이게 징역 1년을 내가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공소장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지나치고 장발장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양형이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판사가 좀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남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예. 많은 사건을 취재하면서 뭐 재판까지도 다 같이 본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네.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엄벌주의가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매번 좋은 답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제가 느꼈던 건데 예. 이 사건 판사도 이제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되지만 법도 가끔은 다른 사람의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엄정해야 할 때 엄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가끔 이제 그런 재판들을 좀 볼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많아요. 그런 거. 특히 여러 권력자에 대해서는. 여론에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초코파이 재판과 이 재판을 보면서 이럴 때만 왜 법이 기계적이고 엄정한지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직 재심이 남아 있는 거죠. 2심. 네, 그리고 또 심지어 판사가 예. 꼭 항소해라. 꼭 항소해서 그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고 예. 좀 무죄를 좀 그 죄는 인정하지만 뭐 좀 형량을 좀 다퉈봐라. 그런데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판사 입장에서? 이제 죄형 목적주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대로만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소장이 특가법상 절도죄로 적용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아무리 감경을 해도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